좀 전에 파월 의장 발언이 있었습니다. 사실 시장이 기대한 것은 지금 장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 파월 의장이 조금 비둘기적인 발언을 해 주기를 아마 바랐을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난 FOMC랑 비교를 해 봐도 조금 더 매파적인 쪽이었습니다. 발언을 좀 요약을 하자면 미국 경제는 여전히 견조하지만 이 불확실성과 하방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건 맞고, 고용 시장은 균형 상태고, 오늘 나온 실업률 여러분 결과 아시죠? 3월 기준 4.2%, 전월 대비 0.1%포인트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이 실업률 여전히 낮은 수준에서 안정되어 있는 것이다. 인플레 2022년 팬데믹 고점에서 크게 하락을 했지만 최근에는 다소 상승세로 돌아선 모습으로 보이고, 다시 말해 최근에는 2%로 향한 진전이 좀 둔화되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근원 PCE가 2.8로 여전히 연준 목표 2% 넘고 있기 때문에 좀 문제지만, 하지만 장기 기대 인플레가 2%로 잘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인플레에 대한 큰 문제는 지금 없다. 그러니까 트럼프 관세가 불러일으키는 공포만큼의 그런 불안함은 없다. 이렇게 요약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관건인데요. 이 새 해정부 얘기가 나옵니다. 이 새 행정부가 무역과 이민, 재정, 규제 분야에서 엄청난 정책 변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연준이라는 조직은 정책 자체에 대해서 논평하는 그런 조직은 아니고, 그게 경제에 미칠 가능성이 있는 그 영향면 평가를 하고, 실제 경제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걸 관찰을 하고, 또 연준의 책무 달성을 위해서 최전의 정책을 설정하는 그런 조직인데, 근데 이게 핵심이죠. 자, 관세 인상 율은 예상보다 크다는 점은 명확해졌고, 이게 인플레를 높이고 성장 둔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다만 관세의 경제 영향은 아직 불확실하고 장기화 가능성도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이런 얘기죠. 단기적으로 인플레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지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유발할 가능성이 크지만 그 영향이 더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지난 FOMC 때 파월은 확실하게 이렇게 얘기했죠. 관세로 인한 인플레는 일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영상 굉장히 관심이 모인다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하지만 오늘은 한 발 물러선 겁니다. 인플레가 장기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인플레는 일시적이다라는 FOMC 때 발언의 일부를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더 매파적인 발언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질의응답에서 결국 파월은 금리를 움직이는 거 지금 서두를 필요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결국 지금 연준이 보기에 이 불확실성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움직이기도 저렇게 움직이기도 쉽지 않다는 얘기고, 결국은 데이터를 지켜보고 움직이겠다는 그 평소의 발언을 그대로 유지한 것을 고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질문이 있었는데요. 결국 이게 또 핵심이겠죠. 이 실업률이 높아지고 인플레가 높아진다면, 즉 둘 다 연준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면, 일반적으로 하나가 더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그거에 집중한다. 이렇게 정책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결국 실업률 높아지고 인플레가 높아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에 놓인다면은 연준이 그 상황을 지켜본 후에 더 문제가 되는 게 있으면 그거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언제까지 지켜보면 판단이 서느냐, 이거에 대한 질문에는 적어도 한 12개월 후에는 이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새 행정부 정책의 영향이 분명해질 거다. 결국은 그러니까 보험성 인하는 없다는 거죠. 미리 예측해서 움직이지 않겠다는 연준의 기존 입장에서 조금도 나아지지 않은 것입니다. 데이터가 정확히 나와야만 그걸 보고 판단해서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파월의 넥타이 색깔이 화제를 좀 끌었습니다. 왜냐면은 이 파월이 등판하기 전에 트럼프가 글을 올렸어요. 지금은 이 제롬 파월이 금리를 인하하기에 완벽한 시점이다. 퍼펙트는 심지어 대문자입니다. 그는 항상 이 느리지만 하지만 그의 이미지를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다. 금리 내려갔고 에너지 가격 내려갔고 인플레 내려갔고 달걀도 내려갔다. 그리고 일자리는 늘었다. 이 모든 게 2달 안에 벌어졌다. 미국을 위한 큰 승리다. 금리를 인하해라. 이것도 대문자죠. 제롬, 금리 인하해라. 그리고 정치질 좀 그만해라. 강력한 주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를 내리라는 강력한 주문과 정치를 그만하라는 메시지 있었는데, 오늘 파월 빨간색도 아니고 파란색도 아니고 중간 보라색 넥타이로 자기는 정치를 하고 있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페드와치 보시면은 사실 파월 연설이 있기 전에는 6월부터 시작해서 5번의 하나 둘셋넷 5번의 금리 인하 내려달라 페드와치 시장 요구가 있었는데요. 파월의 다소 매파적인 요구가 있은 후에는 매파적인 발언이 있는 후에는 이게 좀
축소돼 가지고 5번에서 4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이 하나 기대해 볼 만한 거, 지금 이렇게 파월 발언 이후에 증시는 쭉 흘러내리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하나 기대해 볼 만한 거는 이 소식입니다. 결국 협상에 의해서 관세가 국가별로 부과됐던 관세가 하나씩 지워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는 희망이죠. 트럼프가 글을 올렸습니다. 방금 이 베트남 권력 서열 1위죠. 또람 이분이 공안 출신인데 얼마 전에 정말 고속 출세를 해가지고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그러니까 의전 서열 1위 자리에 오른 그런 실권자입니다. 이 또람이랑 이름이 또람이거든요. 또람이랑 전화 통화했는데 매우 생산적이었다. 베트남이 미국과 합의를 이룰 수 있다면 관세를 0%까지 낮추고 싶다고 말했다. 나는 미국을 대표해서 고맙다고 말했고 가까운 시일 안에 만남을 기대한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결국 보복하지 않고 협상 모드로 가면은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이 트럼프가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베트남이라는 나라 자체가 굉장히 자본주의적이고 돈에 민감하게 유연하게 대나무처럼 움직이는 그런 나라입니다. 제가 1년 반 정도 있어 봤는데 아마도 베트남의 그런 국가적 속성을 보자면 좋은 협상 타결이 있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소식 나오면 하나씩 증시 반등할 수 있겠죠. 실제로 지금 베트남에 공장이 많은 나이키, 룰루레몬 이런 주가는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나이키와 룰루레몬 굉장히 베트남 소싱 비중이 높죠. 따라서 베트남과의 관세 분쟁이 해결될 것으로 본 시장이 이런 관련주 주가부터 올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짧게 준비한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요걸 구독과 좋아요 많은 사랑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